2월 16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론이 언급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리고 윤석열 측도 국회 측도 짚고 넘어가지 않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권한 그리고 그 집행 과정에 대한 추궁이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세 가지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 국군 통수권이라는 이 직책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50만 대군, 세계적 강군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5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헌법에 신성한이란 표현을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뭐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이 국군의 임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군의 임무가 대단합니다. 국토방위 앞에 국가의 안전보장이 나옵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방위는 외적으로부터 특히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안전보장은 이게 뭐냐 하면은 주로 내부의 적을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적, 즉 내부에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든지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든지 국헌 문란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북한 또는 적과 내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 즉 공화국을 뒤엎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든지 이런 세력에 대해서 국군이 그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군은 경찰과 다릅니다. 국군은 국내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제1임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국토방위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간첩이라든지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자가 대통령이 군대를 이용한다든지 경찰을 이용한다든지 검찰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할 때 국군은 헌법 제5조의 의무, 즉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과 작년 12월 3일 있었던 조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을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동원한 것도 아니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동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화국의 핵심인 헌법기관을 점거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동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때 이 헌법 제5조 1항 위반 여부를 따져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헌법 5조 1항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위반한 거죠.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을 혼내주기 위해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제5조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제5조의 모든 항목을 다 위반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혹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가지고 현직으로 복귀하면은 국군 통수권자의 기능을 다시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했어요. 마치 정당방위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으로 돌아오면은 수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야당을 혼내고 국민을 계몽하려 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부하들이 따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군인들이 따르겠느냐 이겁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최고사령관입니다. 영어로는 슈프림 커맨드라고 합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령관들이 수두룩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아마 일단 의심하고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국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군의 위기 이전에 공화국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무능한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군 장교단이 따를까요? 예컨대 비상계엄 선포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중대사인데도 그는 고교 동문인 국방장관, 방첩사령관하고만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두 사람과 의논해가지고 합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중대사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정보 판단이 엉터리였습니다. 선관위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부정선거의 총본산이라고 착각해가지고 특수부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풍차를 괴물로 착각해가지고 돌격하다가 쓰러진 돈키호테 격입니다. 그리고 국회로 출동한 부대는 수방사, 특전사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출동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가서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선관위로 출동한 부대는 서버를 탈취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지만은 서버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이 코미디 아닙니까?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교육적 훈련도 없었어요. 도상연습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군병력을 투입하면은 아군 몰살입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이 경고용인지 국민 계몽용인지 범죄자 색출인지 정적 제거인지 정말 반국가 세력 척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능한 국군 통수권자를 다시 장교단이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같은 이런 일을 할 때는 국가정보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정보참모입니다. 정보참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전을 하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외국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건 아닙니까?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만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오면은 국가정보원이 명령을 따를까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2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하나는 국가정보원입니다. 최고사령관이 현장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군대의 핵심인 명령계통과 지휘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실패에 대비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종의 사조직에 의한 불장난이었는데 지금은 장난 수준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 제5조를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했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했으며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5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이외에 무슨 선택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중계가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서약을 하고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판결로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때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외국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뉘앙스가 중국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제 증언하기를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꼭 확인 차원에서 출동을 했는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의 가장 큰 이유로 됐던 것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언론이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좀 못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은 처음부터 이게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어차피 군 지휘관들이 명령을 내려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몇만 명이 필요한 병력을 그냥 소수 병력으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엄이 실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나눠준 쪽지도 그 내용 보면은 다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그걸 자기가 써가지고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보면 다 지시입니다. 국방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부총리에게 지시를 합니까? 이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즉 변호인이 이 비상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계몽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줄곧 주장하다가 어제는 또 야당 경고령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면 기자회견을 하면 되죠. 아니면 더 극적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헌법에 위헌 정당은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북한 혁명 노선을 따른다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반국가단체가 맞다면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해달라고 제소를 하고 일대 선전전을 벌려서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아마 뭐 깨우치는 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거 다 승려해버리고 비상계엄령을 펴놓고 실패하니까
그냥 국민 계몽용으로 한 것이다. 경고용 계엄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계몽용 계엄이 등장했어요. 국민 계몽용 계엄이라는 이 망언은 앞으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곰곰이 한번 짐작을 해보면은 파면하지 않고 그냥 기각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은 또 계엄령을 펴겠구나. 계엄령 편에 대해서 일체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자랑 삼아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굳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아주 영웅적으로 보여가지고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법정에서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희극적 장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갑제닷컴에 사자후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그 장면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교갑제닷컴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웃으면서 사이코패스 비슷한 그 웃음. 12.3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썼다는 계엄 포고령, 그 포고령 중 5번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당시 수많은 전공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들은 지난 12.3 계엄령 선포와 동시 발표된 이 포고령을 보고 특히 처단한다는 문구를 보고 두려움의 치를 떨었을 것이다. 처단한다는 문구를 보고 혹자는 남영동 분실 물고문을 연상했을 거고 혹자는 북한의 총살형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했을 것이다. 공안 형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직한 전공의들을 속속 체포해가는 장면을 떠올리며 공포감을 느꼈는데 도로 체포된 윤 대통령이 어제 나와 포고령 5번째 문항 전공이 이거는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처단한다는 이 내용을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니 소름이 끼친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한 일인데 웃으면서 물었다고 했다. 희대의 살인마나 과거 일본 731 부대가 인질들을 향해 웃으면서 만행을 저지르는 행위가 연상되고 웃으면서 저지르는 만행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알기나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코패스로 의심된다. 심각한 상황인데 웃음이 피식 나오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아닌가? 심판을 받을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장기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며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성공하는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있을 듯하다. 무섭다. 이하성량입니다. 감사합니다.